챗 GPT라는 게 나와서 정말 그 생성형 로봇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 직업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학교에서 하는 그 지식 교육, 우리가 1, 2, 3, 4번 그 번호를 맞춰서 하던 시험 공부는 앞으로 거의 쓸데가 없는 정말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변화가 너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서 부모님도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교육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교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사춘기일까요? 한번 우리 채팅창에다가 맞춰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채팅창에.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춘기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 주신 분 계시는데요. 네.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사춘기는 아니에요. 4살, 7살짜리들도 말을 안 듣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을 꼭 잘 들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청개구리 같이 말을 안 듣는 아이들 중에는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꼭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아이고 얘가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어쩌다 들어주면 아이고 참 고맙게 엄마 말을 들어주네 이러시면 훨씬 더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을 안 듣는 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함께 가기 싫은데?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기 세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하고 조율해 주시는 이제 그런 노력을 시작하셔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시기 마찰은 무조건 피하는 게 최선이다. 정답을 올려보시겠습니다. O일까 X일까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기 싫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의견이 틀릴 때, 다를 때 이제 부모님은 땡겨서 가도록 해주고 싶고 아이들은 가기 싫다고 하고 네, OX 거의 반반인데요. 네, 네, 이런 반반의 의견인데 마찰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이 아니라 마찰은 있어야 합니다. 마찰을 즐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는 그래?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걸 원치 않았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부모님의 의견을 통과시켜야 될 경우라면 너무 무서운 말로 윽박지르듯이 하시는 건 피해야 되겠지만요. 엄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부모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을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를 통제할 수 없고 또 아이들 자신도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건데 고집을 피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찰을 즐기시고 아이들과 조율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자주자주 시도하시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세계 3위다. O일까요? X일까요? 답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세계 3위다. 자, 보겠습니다. 네, 아니다고 1위라고 해주신 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제도 자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 거는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과정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대학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어떤 그 제도적으로 거의 90%가 대학교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대학에 간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전부 다 대학을 가야만 그게 정 코스인 것처럼 그것이 정로인 것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못 가게 되거나 실력이 떨어져서 진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밀려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을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정말 대학이 아니면 길이 없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코로나를 맞아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만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던 그런 말들이 뭐냐 하면은, 야,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검색해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가 ADHD가 아닌가? 그거를 검색을 많이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약이 있을까? 그런 걸 또 검색을 해봤고, 상담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도 검색을 해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또 이렇게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막 스마트폰이 손에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다 말고 딴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ADHD인가? 야, 나 상담받아야 되나? 약 먹어야 되나?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그런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아이들이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번 질문은 청소년들이 고민을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말한다? 제일 먼저 말할까요?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말할까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할까요? 네, X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예, 뻔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제일 고민을 친구한테 제일 먼저 털어놓게 되어 있죠. 그 다음 2등이 부모님일 것 같지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담임 선생님을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조금 더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어쩐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위센터나 또는 그 상담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 거야 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아이들 말을 끝까지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애들이 또 이제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문제는 청소년들의 아주 큰 문제다. 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는 청소년들의 아주 큰 문제다. 자, 정답은 예,
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시죠. 예, 저도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많은 학자들이 스마트폰은 이제는 아이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또는 많은 지식 정보를 접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챗GPT와의 그 많은 교류가 없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든 그런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조율하고 내가 그 어떤 한 방향으로만 치우친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내가 그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스마트폰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죠. 네,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초등학교서부터 사주는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절대로 또 빌 게이츠도 그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없으면 안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말 IT 업계의 최고 그 경영자들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사고를 얼마나 제한적으로 만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스마트폰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 독서를 하고 또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이렇게 쥐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학교에서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의 그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 조율을 해서 약속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브레이크가 되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의 원칙은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거야, 그게 원칙이라면 엄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사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중학교 몇 학년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없이 할 거야. 이렇게 엄마가 부모님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들을 요렇게 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요렇게 해 주어야 한다. 이건 주관식입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자, 답은 세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달아보세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믿어 주어야 한다. 네,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끌어주는 이끌림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예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따랐던 아이들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끌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더구나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줌으로 아이들이 그 화상 채팅으로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인터넷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애들에게 도와줄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몰라. 우리 엄마는 대화가 안 통해.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은 그런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얘네들이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얘네들도 잘해.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고, 때로는 엇갈 때도 있고, 때로는 뻔히 보이는데도 실수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준다는 위치에서 이제 조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춘기에 아이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변덕스럽고 또 이렇게 그 부모님을 거역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 뇌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의 특징이 뇌가 변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몸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전두엽이라는 이 인간의 생각하는 뇌가 아동기에 조금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뇌가 이제 어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뇌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보다 한 150% 정도를 더 이렇게 많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서 막 이렇게 그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하지 않은,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뉴런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자기가 이게 전부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가 막 불안정하게 끊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더더구나 이때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저하되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삐딱하게 보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질투를 심하게 느끼거나 또 공격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문제 해결력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뒤에 바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 건데도 그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주의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얘 뇌가 지금 그렇구나. 뇌가 지금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성숙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서 이 호르몬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편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핵 주변에 있는 그 뇌에 영향을 줘서 이 친구들이 생존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 그 뇌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 공포감 때문에 좀 폭력적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비교적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이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지금 아이들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너무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화를 버럭 내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아이고 네가 사춘기구나, 그럴 수 있어, 너 좀 힘들구나,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았니, 이렇게 조금 보듬어주고 수용해 주려는 태도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친구의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비웃는 말을 하거나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친하게 되는 친구를 자꾸만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갔다 학교 갔다 늘 공부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아주 어른들이 볼 때는 도발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엄마는 왜 살아요? 진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아이가 시비를 걸으려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나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자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엄마는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조금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좀 이렇게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문제를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거기 집중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뭐에 호기심을 받고 뭘 잘하는지 그 아이의 강점에 집중을 하셔서 너 그런 건 참 잘하지, 야 이런 건 정말 멋진데, 칭찬을 서너 가지 하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칭찬을 훨씬 더 크게 강점을 살려주는 그런 교육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정말 일상생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학교나 집에서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것은 이때 그 습관이 들은 것이 어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부분 한 부분 절제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관리하고 또 핸드폰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짐 로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곧 실패다. 발을 내딛고 가다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실패 없이 성공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사춘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를 펼쳐주고 그 실수를 또는 실패를 어른들이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과정이야,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거 안 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살다가 어쩌겠어? 몰아붙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왜 그래야 되는지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을 시간으로, 시간 없는데 왜 딴짓해? 이렇게 자꾸만 몰아붙이시지 말고 공부해. 공부는 자기가 필요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되 공부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금하셔야 되겠죠. 한동훈 요즘에 아주 유명하신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나는 뭔가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싶거나 뭔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적은 없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다. 나는 내가 가치를 느끼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꿈꾸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 뭔가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지 그런 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시간이 이 중학교 때 가장 필요한데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잘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보내줄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나름대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요, 이렇게 해를 따라서 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해는 저쪽에 있는데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해바라기는 왜 딴짓하지? 이름하고 다르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만 쳐다보면 타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요. 부모님만 해바라기 하듯이 바라보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해를 쳐다보지만 자기만의 그 하늘이 있어야 하고 자기만의 그 공간이 있어야 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자, 이제 가봐, 이제 해봐,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숙형 학교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너무 일찍 떨어져서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인생을 또 꿈꿔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껴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으로는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길을 터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소통을 잘할 때 아이들이 세상과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그 아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아이를 또 더 잘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공부는 시작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학 설명회가 선택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